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충청도 어느 고을에 김찬판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벼슬을 지내다 낙향한 김찬판은 농사와 장사로 일군 집안으로 드넓은 기와집에 논만 100여 마지기를 지닌 소문난 부잣집이었습니다. 김찬판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을 사는 두 형과 달리 막내 아들 도연은 집안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나이 28에도 글 공부에는 담을 쌓고 허구한 날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 녀석이 해가 중천에 뜨도록 기어 들어오지 않는 걸 보니 필시 오늘도 기생집이다. 김찬판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도연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늦잠으로 일어나 해장으로 끼니를 때우고는 기생집으로 향했고 밤이 깊어서야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 절 좀 들 거라. 김찬판이 타일러도 그때뿐 도연은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해 슬그머니 자리를 뜨기 바빴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아리따운 부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웃 고을 사또의 딸인 부인은 곱고 마음씨도 착했으나 도연은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서방님께서는 오늘도 늦으시는 거지요? 저녁상을 올리던 부인이 묻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안타깝게 잡았습니다. 그놈이 언제쯤 사람 구실을 할꼬? 내가 고생이 많다. 부인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신혼 초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던 희망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찬판 댁에는 만석이라는 건장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집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은 그는 성실하기로 이름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만석이 마음에 품은 이는 안채 이를 돕는 여종 정분이었습니다. 20살 정분이는 꽃같이 어여쁜 처녀였습니다. 만석은 정분이를 보면 가슴이 뛰었지만 그저 굳은 일을 슬쩍 나서서 도와주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정분이가 무거운 쌀가마를 낑낑대고 있을 때면 만석은 귀신같이 나타나 거들었습니다. 정분아, 다오, 이건 내게 맡기거라. 아이고, 오라버니, 고맙습니다. 오라버니가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분이의 환한 미소 하나면 만석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깥 출입을 금지당한 도연이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정분이에게 추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분아, 이리 와서 내 말벗이나 하려무나. 도련님, 소인은 할 일이 산더미라. 이리 와 있다 하면 될 것을 내 말을 거절하는 것이냐. 도연이 손목을 덥석 잡자 정분이는 새파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며칠간 희롱이 계속되자 견디다 못한 정분이는 만석에게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만석아, 도련님께서 자꾸 저를. 소인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만석은 분노가 치밀었으나 머슴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정분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방도를 찾아보마. 만석은 정분이를 다독였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막내 아들이 여종에게 손을 댄다는 소문이 김찬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몹쓸놈. 내 놈이 기어이 집안 망신을 시키려는 게냐? 아버지, 그게 아니오라.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아내까지 버젓이 있는 놈이 당장 사랑채에 들어앉아 글공부나 하거라. 김찬판의 호통에도 도연은 조금도 달라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창고에 몰래 들어가 아버지가 아끼는 더덕주를 꺼내 마셨습니다. 이거 향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꿀꺽꿀꺽 넘기던 술기운이 오르자 도연의 머릿속은 온통 정분이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낮에 본 하얀 목덜미와 부끄러워하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렸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정분이가 있는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정분이는 방에서 반짓고리를 꺼내 바느질 중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정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밖에 누구 계십니까? 대답 대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에 취한 도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련님, 이 아심한 시각에 어찌? 정분이가 놀라 일어서자 붉어진 얼굴의 도연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분아,
내 너를 위험을 느낀 정분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련님, 많이 취하셨습니다. 방으로 드시지요. 이성을 잃은 도연은 정분이를 벽으로 몰아세우고 억지로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분이의 비명이 밤길을 찢는 순간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만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만석은 정분이를 등 뒤로 감싸며 도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겁에 질린 이상 신분의 높낮이를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만석이 이놈, 내 놈이 감히 나를 막아. 도연이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으나 농사일로 단련된 만석의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내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도련님. 놓아라, 이놈아. 어둠 속에서 싸우던 두 사람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마당으로 함께 굴러 떨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둘은 마당에 놓인 커다란 디딤돌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두 사내는 정신을 잃었고 디딤돌 모서리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분이의 절규에 횃불을 든 하인들이 몰려나왔고 이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급히 달려나온 김찬파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들과 머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신을 잃은 두 사람은 각각 사랑채와 행랑채로 옮겨졌습니다. 정분이가 울며 자초지종을 고하자 김찬파는 분노에 떨었으나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볼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불려온 의원은 두 사람을 살핀 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 머리를 크게 다쳐 깨어날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는가? 목숨은 붙어 있으나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하늘에 달렸습니다. 의원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찬파는 깊은 시리에 잠겼습니다. 도연의 부인은 남편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밤을 새웠고 행랑채의 정분이 또한 만석의 손을 붙잡고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사랑채에서 먼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머리야. 누워있던 도연의 몸이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에 없던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깨어난 도연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곱고 흰 손, 값비싼 비단옷, 낯설고 화려한 방의 풍경.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는 분명 만석이었습니다. 급히 일어나려다 심한 현기증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자신이 왜 도련님의 몸으로 깨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얼굴을 만져보니 수염 하나 없이 매끈했고 제 손을 보니 흙먼지 하나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경악한 만석은 진짜 도련님의 행방이 떠올라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새벽이라 인적이 드문 틈을 타 비틀거리며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쓰던 방에 이르자 과연 자신의 몸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련님이십니까? 만석이 제 몸을 흔들며 애타게 불렀지만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이 기묘한 일을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제 몸 위로 이불을 끌어 덮어준 뒤 서둘러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가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부인이 약박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정신이 드셨군요.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만석은 저도 모르게 존댓말을 올렸습니다. 이 아리따운 부인이 자신을 남편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머리는 괜찮으십니까? 통증이 심하시죠? 부인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자 만석은 저도 모르게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따스한 손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나, 저에게 존댓말을 다 하시고 아직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가 봅니다. 어서 아버님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유 부인이 총총걸음으로 방을 나서자 만석은 홀로 남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비단 이불과 화려한 장롱, 온갖 귀한 문방구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은 도련님의 것이지 머슴 만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김찬판이 방으로 들어섰다. 도연아, 깨어났구나. 안도하는 표정도 잠시. 김찬판은 곧 엄해졌다. 이번 일로 정신을 차렸으리라 믿는다. 이제 술은 끊고 그래만 전념하거라. 2일, 아버지 만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이 아닌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아들로서 꾸지람을 듣는 것도 모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만석이 상태는 보았느냐? 자신의 몸에 대한 물음에 만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게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더군요. 너 때문에 다친 아이니 내가 책임지고 잘 돌봐야 할 것이다. 만석은 뭐라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찬판이 나간 후 만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찌 해야 할까? 도련님 행세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정분이가 조심스럽게 문 안을 왔습니다. 도련님, 안부를 여쭙니다. 만석은 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린 정분이를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던 이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들어오너라. 이 정분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섰다. 그날 일은 미안하구나. 우만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분이는 화들짝 놀랐다. 예, 도련님께서 어찌 제게 사과를...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야. 정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만석이는 좀 어떠하느냐?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인이 곁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정분이의 목소리에 만석은 마음이 복잡했다. 애써주어 고맙구나. 만석이는 참으로 좋은 녀석이니라. 정분이는 제 귀를 의심했다. 머슴을 벌레 보듯 하던 도련님이 만석을 칭찬하는 모습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이에 도련님. 그럼 소인은 이만. 정분이가 물러간 뒤 만석의 고뇌는 더욱 깊어졌다. 며칠이 지나면서 만석은 점차 도련님의 삶에 적응해갔다. 서방님, 아침 진지 드십시오. 부인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은 여전히 꿈결 같았다. 찬밥 신세이던 머슴 시절과는 천지 차이였다. 고맙소. 부인. 만석의 정중한 인사에 부인이 환하게 웃었다.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서방님. 머리를 다치신 것이 오히려 약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가? 그럼요. 이렇게 달라져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부인의 따스한 말에 만석은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스러웠다. 자신은 가짜이며 진짜 도연은 행랑채 만석의 몸에 누워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친 만석은 사랑채 서가에 꽂힌 책들을 살펴보았다. 방을 가득 메운 사서삼경과 수많은 서책들. 상단에서 익힌 수학으로 글 공부를 해둔 덕에 까막눈은 아니었으나 그 수준은 미미했다. 만석은 한숨과 함께 책을 펼쳤다. 머슴 시절엔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책을 이제는 공부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다. 어려운 한문이었지만 그는 예전에 익힌 어설픈 지식을 총동원해 더듬더듬 읽어내려갔다. 그때 김찬판이 방으로 들어섰다. 오, 도연아, 내가 책을 다 읽고 있다니. 김찬판은 책이라면 질색하던 아들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사람 구실을 해야지요. 그래야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니라. 김찬판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허나, 글 공부만 하지 말고 내 처에게도 좀 다정히 대하거라. 그동안 오죽 서운했겠느냐? 이, 아버지, 그래 하겠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정분이를 향하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만석은 행랑채로 향했다. 자신의 몸에 들어간 진짜 도련님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행랑채에 도착하니 정분이가 누워있는 만석의 몸에 죽을 떠먹이고 있었다. 상태는 좀 어떠하느냐? 아직 의식은 없으나 죽은 조금씩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우만석은 제 몸 안에 진짜 도연이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묘했다. 도련님께서 이리 자주 왕림하시니 소인이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분이의 말에 만석은 뜨끔했다. 머슴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도련님이 갑자기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탓이다. 그게 나 때문에 다친 것이니 마음이 쓰여서 그런다. 그래도 예전 도련님이셨다면 어림도 없었을 일입니다. 정분이가 말끝을 흐렸다. 정분아. 만석의 부름에 정분이가 고개를 들었다.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만석 오라버니는 워낙 좋은 분이시니까요.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 말해주는 정분이의 말에 만석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만석이는 좋은 녀석이다. 그리고 너도 참 좋은 사람이야. 만석은 저도 모르게 정분이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도련님. 정분이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치자 만석은 그제야 제 실수를 깨달았다. 몸이 바뀌었다 한들 정분이에게 자신은 여전히 두려운 도련님일 뿐이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만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분이는 다시 한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저녁 만석은 처음으로 부인과 겸상을 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서방님. 부인의 상냥한 미소에 만석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책을 좀 읽었어. 그동안 소홀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지? 어머나, 정말이십니까? 아버님께서 아시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무심했어. 미안하오. 남편의 첫 사과에 부인은 눈이 동그래졌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렇게 변해주신 것만으로도. 아니요. 진심으로 미안하오. 앞으로는 부인을 귀히 여기겠소. 만석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식사를 마치자 부인이 향긋한 차를 내왔다. 차잔을 건네는 부인의 손끝이 스치자 만석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렇게 고운 여인과 마주 앉아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차를 마시는 만석을 부인이 가만히 바라보았다. 말투, 행동, 심지어 차잔을 쥐는 손 모양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다. 서방님, 혹시 지난 기억을 잃은 것은 아니신지요? 부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만석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너무도 달라지셨어요. 마치 다른 분을 보는 듯합니다. 만석은 식은땀을 흘렸다. 머리를 다친 충격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을 뿐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내였는지 말이요. 지금의 다정한 모습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부인의 말에 만석은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더 잘하겠어. 그날 밤 만석은 처음으로 부인과 한방에서 잠을 청했다. 어색한 기운에 두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 누웠으나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다. 서방님, 잠을 못 드시는 겁니까? 부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만석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간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오.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누운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부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에 만석은 이런 여인을 외면해온 진짜 도연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만석은 동이 트자마자 마당으로 나섰다. 머슴 시절의 버릇이 남아있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쑤셨다. 빨래를 널러 나온 정분이가 그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도련님께서 이리 일찍 일어나시다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지 않더냐. 만석이 무심코 던진 말에 정분이는 신기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해가 중천에 떠야 마지못해 일어나던 예전의 도련님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만석은 도연의 삶에 차츰 익숙해져 갔고 무엇보다 부인과의 사이가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어느 깊은 밤 만석이 사랑채에서 촛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었다. 부인이 따뜻한 차를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너무 밤늦게까지 글을 읽으시면 기력이 쇠하십니다. 서방님. 부인 덕분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듯하오. 만석은 촛불 아래 단아하게 앉은 부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리 말씀하시는지요? 수줍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어여뻤다.
큰 힘이 되고 있어? 당신이 곁에 있어주니 마음이 참으로 편안하오. 만석의 진심 어린 말에 부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서방님, 이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은은한 난양이 코끝을 스쳤다. 만석의 곁에 앉은 부인이 그가 읽던 책을 보며 물었다. 어떤 내용의 책인지요? 사람의 마땅한 도리에 관한 글이요? 내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이지. 서방님께서 풀어주시니 어려운 글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부인의 칭찬에 만석은 어깨가 으쓱해졌다. 두 사람은 책 이야기로 시작해 소소한 일상까지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다. 정말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런가? 예, 꼭 다른 분을 모시고 있는 듯합니다. 부인의 말에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리를 다치고 나니 지난 삶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져서 그렇소. 아닙니다. 지금의 서방님을 뵈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부인이 만석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따스한 온기에 만석은 저릿한 감각을 느꼈다. 나 또한 부인과 함께 있어 행복하오. 만석이 부인의 손을 마주잡자 흔들리는 촛불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부인이 천천히 만석에게 몸을 기댔고 만석은 그런 부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만석은 사랑으로 빛나는 부인의 눈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인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개었다. 부인은 잠시 놀란 듯했으나 이내 그의 품에 온전히 몸을 맡겼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순간이었다. 입맞춤이 끝나자 부인이 만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어, 부인. 좋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은 처음입니다. 그 말에 만석은 가슴이 미어졌다. 미안하오, 그동안. 이제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 부인이 만석을 올려다보며 환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만석은 잠시 넋을 잃었다. 부인이 이리 고운 줄 미처 몰랐어. 서방님, 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입을 맞추었다. 이전보다 길고 깊은 입맞춤에 부인이 수줍게 속삭였다. 방으로 드시지요. 서방님. 유만석은 부인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다. 방 안을 밝히는 희미한 촛불이 두 사람만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듯했다. 두려워 마시오. 만석이 다가가 부인을 부드럽게 앉아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사랑합니다. 서방님. 나도 부인을 사랑하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옷이 스르르 풀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촛불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만석은 조심스러웠고 부인은 그런 그의 다정함에 온전히 몸을 맡겼다. 부인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아, 부인. 너무도 좋았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입니다. 부인의 고백에 만석은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모두 채우려는 듯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몇 번이고 서로를 탐했다. 다음 날 아침, 부인의 다정한 목소리에 만석이 눈을 떴다. 밤사이 피어난 여인의 얼굴이 유난히 고와 보였다. 좋은 아침이요, 부인. 좋은 아침입니다, 서방님. 어젯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부인의 수줍은 인사에 만석은 그녀를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고마운 것은 나요. 이런 행복을 알게 해주어서 그렇게 두 사람의 진정한 부부의 연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만석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정분이가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이 복잡한 마음의 실타래를 어찌 풀어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만석이 외출 준비를 하자 부인이 물었다. 오늘은 어디에 가십니까, 서방님? 아, 거기. 만석이 상태를 좀 보러 가오. 그 머슴을 참으로 살갑게 챙기십니다. 예전 같으셨으면
나 때문에 다친 사람이니 당연한 도리여. 역시 다정하십니다. 부인은 해맑게 웃었지만 만석은 제 몸을 걱정하는 자신을 칭찬하는 부인 앞에서 죄책감을 느꼈다. 행랑채에 도착하자 정분이가 그를 맞았다. 오셨습니까, 도련님? 그래, 상태는 좀 어떠하느냐? 아직이요. 허나 죽은 곧잘 받아 삼키고 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몸을 정성껏 돌봐주는 정분이가 고맙고도 애틋했다. 고생이 많구나. 만석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정분이가 멋쩍게 웃었다. 도련님께선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를 보시는 눈빛이 마치 정분이는 말끝을 흐렸다. 만석을 보는 듯하다는 말을 차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마치 뭐 말이냐, 그가 되묻는 순간 누워있던 만석의 몸에서 얕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두 사람이 놀라 돌아보자 몸이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진짜 도련님이 깨어나는가 싶어 만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오라버니, 정신이 드십니까? 정분이가 기뻐하며 달려갔지만 몸은 이내 잠잠해졌다. 아, 깨어나시는 줄 알았는데 정분이가 아쉬워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석은 안도하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초조해졌다. 정분아. 이, 도련님. 너는 만석이를 어찌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물음에 정분이가 당황했다. 만석 오라버니는 좋은 분입니다. 성실하고 또 좋아하느냐? 그건 정분이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다. 그 모습에 만석은 더는 묻지 않았다. 정분아, 나와 잠시 걷지 않겠느냐? 이, 소인이 어찌 도련님과 정분이가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내 청이 그리 어렵더냐? 아, 아니오라. 다만 다른 분들이 보시면 어찌할까 저어합니다. 다른 이의 눈이 무서우면 해시가 지났을 때 뒷마당으로 나오라. 만석은 정분이의 대답을 듣지 않고 대화를 마쳤다. 어떻게든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했다. 그날 저녁, 만석은 부인과 저녁상을 마주하고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서방님, 부인이 걱정스럽게 묻자 만석은 애써 태어난 척했다. 아니요, 괜찮어.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마음은 온통 정분이에게 가 있으면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부인을 보자 만석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는 바람을 쐬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뒷마당에 나가니 정분이가 달빛 아래 홀로 서 있었다. 왔구나. 이, 도련님. 이 두 사람은 말없이 뜰을 걸었다. 길게 늘어선 그림자를 보며 만석이 먼저 침묵을 깼다. 정분아, 너는 나를 어찌 생각하느냐? 정분이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솔직히 여쭈면 예전에는 도련님이 무서웠습니다. 허나 지금은 많이 달라 보이십니다. 마치 다른 분 같으십니다. 정분이의 말에 만석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다른 사람이라니. 더 따뜻하시고 더 다정하십니다. 꼭 만석 오라버니를 보는 듯합니다. 내가 만석 같다고 만석이 놀라 되묻자 정분이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송구합니다. 소인이 잠시 헛소리를 다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너의 눈에 내가 어찌 만석을 닮았다는 것이냐?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 특히 저를 보시는 눈빛이 만석 오라버니께서 저를 보시던 그 눈빛과 똑같습니다. 정분이의 고백에 만석은 가슴이 터질 듯 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아챘다고 생각한 만석은 정분이에게 다가섰다. 정분이가 놀라 뒷걸음질치라 단단한 벽에 등이 닿았다. 정분아, 나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 도련님께는 부인마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허나 그리고 소인에게는 만석 오라버니가 있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바로 그 만석인데 제게 만석이 있다니. 만석이가 있다고? 이, 소인은 만석 오라버니를 기다릴 것입니다. 오라버니께서 깨어나실 때까지요.
만약 평생 깨어나지 못한다면 어찌할 것이냐? 그래도 기다릴 것입니다. 정분이의 흔들림 없는 마음에 만석은 감동하면서도 절망했다. 정분아, 싫다면 내가 제발 그만하십시오. 소인은 미천한 종년이고 도련님은 이 댁의 주인이십니다. 정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막아섰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미안하다.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정분이가 서둘러 자리를 뜨자 만석은 홀로 남아 텅 빈 달빛만 바라보았다. 무거운 마음으로 방에 돌아오니 부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흑빛이십니다. 괜찮으신지요? 조금 피곤해서 그러오. 부인의 다정한 걱정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날 밤 만석은 부인의 곁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자신을 기다리겠다는 정분이의 목소리가 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정분이와의 만남 이후 만석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다. 부인에 대한 미안함과 정분이에 대한 연민, 그리고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진짜 도련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이른 아침 만석이 행랑채를 찾자마자 정분이가 다급하게 달려나왔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만석 오라버니가 깨어났습니다. 만석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방 안을 보니 과연 자신의 몸이 이불 위에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 깃든 것은 오만하고 분노에 찬 진짜 도련님의 표정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만석의 몸을 한 도련님이 자신의 거친 손과 누추한 옷차림을 보며 소리쳤다. 오라버니, 정신이 드시는군요의 정분이가 기뻐하며 다가가자 도련님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나는 만석이가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집의 아들 김도연이란 말이다. 그의 외침에 정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되물었다. 머리를 다쳐서 잠시 정신이 흐려지신 거지요? 정신이 흐려져? 이 종년이 뭘 한다고 짓거리는 것이냐? 나는 멀쩡하다. 도련님은 만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다. 모르는 척하지 마라. 내 놈이 멋은 만석이고 내가 진짜 도연이다. 우리 몸이 바뀐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정분이가 혼란에 빠져 진짜 만석에게 도움을 청했다. 도련님, 만석 오라버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헛것이 아니라고. 나는 정말 김도연이다. 진짜 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소동을 듣고 다른 하인들이 몰려들었다. 만석아, 진정해라. 다쳐서 그런 게야? 나는 만석이가 아니라 도련님이라고. 너희들까지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소란이 커지자 마침내 김찬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냐? 김찬판의 호통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으나 도련님만은 달랐다. 아버지, 저입니다. 도연입니다. 그가 김찬판에게 달려가려 하자 김찬판은 그를 매몰차게 밀어냈다. 미친놈이 감히 나를 아비라 칭해. 아버지, 정말 접니다. 제가 쓰러지던 날 밤 아버지께서 숨겨두신 더덕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 술은 저와 아버지만 아는 것이 아니옵니까? 도련님의 말에 김찬판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제가 아들이니 당연히 알지요. 그날 밤 그 술을 마시고 제가 정분이에게 내 이놈, 그 입 다물지 못할까? 김찬판이 버럭 소리쳤다.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을 머슴 따위가 입에 올리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필시 누군가에게 주워 듣고 아는 체 하는구나. 저놈이 진짜로 미쳤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놈이 가짜입니다. 도련님이 만석을 가리키며 절규했지만 김찬판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감히 내 아들을 가짜라 모함해?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틀어막고 당장 광에 쳐넣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도련님을 붙잡았다. 놓아라. 나는 진짜 도련님이다. 믿어 달란 말이다. 광으로 끌려가면서도 도련님은 끝까지 외쳤다. 점점 멀어지는 목소리를 들으며 만석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찌하여 만석 오라버니가 저런 흉측한 소리를 하는지요? 정분이가 걱정스럽게 묻자
만석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기억이 뒤섞인 게야? 가여워라.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분이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김찬판이 다가와 만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도연아, 너는 괜찮으냐? 예,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 미친놈이 너를 가짜라 하던데 잠시 기가 찰 노릇이다. 앞으로는 저놈 근처에 얼씬도 말 거라. 예, 아버지. 김찬판이 떠나자 만석과 정분이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련님, 혹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만석 오라버니가 한 말이 너무도 자세하여 여쭙는 것입니다. 정분이의 예리한 질문에 만석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글쎄, 아마 의식을 잃고 들은 것을 현실이라 여겨 착각하는 것이겠지. 만석이 급히 둘러대자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의 의심은 거두지 않았다. 그날 오후 만석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광에 갇힌 도련님을 몰래 찾아갔다. 걔 누구냐? 나다. 내 놈이 도연이라고. 웃기지 마라. 내가 진짜 도연이다. 도련님이 쇠창살을 붙잡고 격분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에 만석은 가슴이 아팠다. 나 또한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눈을 뜨니 일이 되어 있었어. 거짓말. 그럼 당장 내 몸을 돌려다오. 방법을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내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란 말이다. 도련님은 광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소리쳤다. 만석은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 부인이 저녁상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행랑채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지요. 아, 만석이가 깨어났는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듯하오. 가여운 일이군요. 머리를 다친 탓이겠지요. 부인의 순수한 동정에 만석은 더욱 죄책감이 들었다. 밤이 깊었으나 만석은 잠들 수 없었다. 광에서 들려오던 도련님의 절규가 귀에 생생했다. 정분이 또한 만석의 이상한 말을 곱씹으며 뒤척였다. 김찬판 댁의 밤은 기묘한 긴장감으로 깊어만 갔다. 도련님이 광에 갇힌 지 회가 지났다. 만석은 새로운 삶에 빠르게 녹아들었고 부인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밤마다 부인은 만석의 품에 안겨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오늘 밤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까, 서방님?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어? 만석이 부인의 향기로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서방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아이셨는지요? 부인의 물음에 만석은 능청스럽게 둘러댔다. 글쎄, 머리를 다친 뒤로 어릴 적 기억이 가물가물하오.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의 마음을 들려주십시오. 저를 향한 서방님의 마음 말입니다. 부인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부인은 내 삶의 가장 귀한 사람이여. 만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부인은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저 또한 서방님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리면 부인은 그동안 숨겨왔던 여인의 모습을 드러냈다. 수줍으면서도 적극적인 아내의 유혹을 만석은 거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외로웠던 서로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며 밤늦도록 뜨거웠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면 만석의 마음속엔 다시 정분이가 들어찼다. 뜰을 쓸던 정분이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또다시 심장이 두근거렸다. 수고가 많구나. 소인의 일이옵니다. 정분이는 담담히 대답했으나 그를 보는 눈빛은 전과 같이 편안하지 않았다. 만석은 더는 이 복잡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정분아, 나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느냐? 정분이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뒷마당에서 만났다.
요즘 어찌 지내느냐? 그저 평소와 같습니다. 정분이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했다. 광에 갇힌 만석이에 대한 이야기는 더는 하지 않는구나. 우만석의 말에 정분이가 고개를 숙였다. 그 오라버니는 이제 제가 알던 분이 아닌 듯합니다. 도련님을 가짜라 하질 않나. 그 광포한 말과 행동이 그럼 나는 어떠하느냐. 정분이가 고개를 들어 만석을 바라보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달라지셔서 꼭 다른 분 같습니다. 나를 어찌 생각하느냐? 예전에는 그저 무서운 도련님이셨습니다. 허나 지금은 따뜻하십니다. 마치 예전에 만석 오라버니를 보는 듯해요. 정분이의 말에 만석은 가슴이 터질 듯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정분이가 놀라 뒷걸음질 쳤다. 두려워 마라.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 만석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정분이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도련님께는 부인마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정분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만석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정분이는 숨을 들이켰다. 도련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찌하여 안 된단 말이냐? 소인은 미천한 종이며 도련님 곁에는 현숙한 부인마님이 계십니다. 정분이는 이성으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눈빛까지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신부는 허상일 뿐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석이 정분이의 손을 잡았다. 정분이는 놀랐으나 그 손길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너도 나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느냐. 만석이 간절한 눈빛으로 묻자 정분이는 끝내 고개를 떨구었다. 소인의 마음을 소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천천히 생각해 보아라.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만석의 배려 깊은 한마디는 강압적인 진짜 도련님과 너무나 달랐다. 며칠 뒤 만석은 정분이에게 고운 비녀를 건넸다. 너에게 어울릴 듯하여 구해왔다. 이리 귀한 것을. 너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 그러니 받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만석의 다정한 말에 정분이는 감격하여 비녀를 받았다. 그날 밤 정분이는 제 머리에 비녀를 꽂고 거울 앞을 떠나지 못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도록 어여뻐 보였다. 달라진 도련님의 모습에 정분이의 굳건했던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렸다. 얼마 후 정분이가 먼저 사랑채로 만석을 찾아왔다.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도련님의 말씀이 옳은 듯합니다. 만석은 숨을 죽였다. 그 말은 소인도 도련님을 연모합니다. 용기를 낸 정분이의 고백에 만석은 감격하여 그녀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날 이후 만석은 안채의 부인과 행랑채의 정분이를 오가며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밤에는 부인과 다정한 부부로 지내고 틈이 나면 아무도 모르게 정분이와 사랑을 나누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석의 얼굴에는 피곤과 갈등의 그늘이 짙어졌다. 요즘 부쩍 수척해지셨습니다. 서방님 부인이 걱정스레 만석의 말을 짚었다. 괜찮어. 글공부에 욕심을 내다 보니 그런가 보오. 만석은 둘러댔지만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은 일찍 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밤까지 읽어야 할 책이 있어. 부인이 아쉬운 듯 물러나자 만석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정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만석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약속 장소인 뒷마당 외진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에는 정분이가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정분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미안하다. 부인과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부인 이야기에 정분이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도련님, 우리가 이리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실 부인을 곁에 두시고 저와 같은 미천한 것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그만두거라. 이 정분이의 말을 자른 만석이 애타게 그녀를 붙잡았다. 내 마음은 진짜다.
정분아.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소인도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허나 무엇이냐? 이런 관계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부인마님께서 아시게 되면 그때였다. 멀리 광에서 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저놈은 가짜다. 내가 진짜 김도연이란 말이다. 한 달이 넘도록 끊이지 않은 진짜 도련님의 절규였다. 정분이가 작게 한숨을 내쉬자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분아, 만약에 말이다. 저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 하겠느냐? 예, 무슨 말씀이신지? 만약 나와 저자의 몸이 정말로 바뀐 것이라면 말이다. 그런 무서운 말씀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 없다. 몸이 어찌 되든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을 테니 만석의 알 수 없는 말에 정분이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며칠 뒤 정분이는 부인과 만석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요즘 저를 피하시는 듯합니다. 서방님. 혹 제게 실증이라도 나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럼 어찌하여 밤에 저를 안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남편의 외면에 서러움이 북받친 부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만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정분이는 가슴에 찬물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자신 때문에 저 현숙한 부인이 눈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날 밤 정분이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애가 탄 만석이 행랑채로 찾아왔다. 정분아, 어찌 오지 않은 것이냐? 도련님, 우리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더는 부인마님을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정분이의 결연한 말에 만석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저는 부인마님의 행복을 훔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찌하란 말이냐? 부인마님께 잘해 드리십시오. 그분이야말로 도련님의 배필이십니다. 정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그날 이후 만석은 정분이의 뜻을 따라 부인에게만 충실하려 노력했다. 마음 한편이 텅 빈 듯 허전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요즘 들어 서방님께서 다시 저만 봐주시는 듯하여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 부인이 기쁘게 말하자 만석은 아내를 끌어안고 나직이 속삭였다. 부인이야말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지만 만석의 눈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광에 갇혀있던 진짜 도련님이 먹쇠로 문을 부수고 탈출한 것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마당으로 뛰어들며 절규했다. 내가 진짜 김도연이다.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냐? 저 미친놈이 또 날뛰는구나. 여봐라, 저놈을 다시 가두어라. 김찬판이 노발대발 소리쳤으나 도련님은 하인들을 뿌리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정말 접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줄줄 읊기 시작했다. 10살의 연못에 빠졌던 일이며 아버지와 단둘이 담갔던 더덕주 이야기까지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들에 김찬판의 얼굴이 굳어졌다. 만석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내 이놈, 어찌 그런 것들을 김찬판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묻는 순간 정분이가 앞으로 나섰다. 대감마님, 잠깐만. 소인이 여쭙겠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정분이에게 쏠렸다. 소인의 눈에도 도련님께서 정말 다른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꼭 만석 오라버니 같았습니다. 정분이의 증언에 마당은 삽시간에 술렁거렸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기묘한 상황 앞에 김찬판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았다. 더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만석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맞습니다. 소인은 김도연이 아닙니다. 진짜 김도연의 영혼은 저 만석의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 마당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추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부인이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만석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소인은 만석입니다. 그날 밤 도련님과 몸이 바뀌었습니다. 요 순간 김찬판 댁 마당에는 폭풍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김찬판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휘청거렸고 도연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쥐어짰다. 내가 사랑한 이는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부인 또한 눈물을 흘리며 진짜 도련님의 몸을 한 사내와 진짜 도련님의 마음을 한 사내를 번갈아 보았다. 그날 밤 김찬판은 잠 못 이루고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다. 가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는 수치심과 분노가 가슴을 쳤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두 아들의 모습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한평생 방탕하고 무책임했던 진짜 아들 도연. 비록 머슴이나 며느리에게 다정했으며 집안을 성실히 돌보았던 가짜 아들 만석. 김찬판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혈연이 중요한가?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가?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은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 밤샘 고뇌 끝에 김찬판은 동이틀 무렵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김찬판은 모든 식소를 마당으로 불러 모았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도 비장했다. 모두들 듣거라. 이제부터 이 집의 새로운 질서를 정하겠다. 김찬판은 도련님의 몸을 한만석을 가리켰다. 이 아이가 내 막내 아들 김도연이다. 너는 도연의 이름으로 이 가문을 이끌고 내 며느리의 지아비가 되어라. 하인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어서 김찬판은 만석의 몸을 한 진짜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너는 과거에 방탕했던 삶을 싣고 새로운 만석으로 살아가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아들에게는 혹독하나 가문을 위한 현명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김찬판 댁의 기묘한 운명은 새로운 물길을 찾게 되었다. 그날 이후 만석은 김찬판 댁의 새로운 도련님 김도연으로 살았다. 그는 서툰 양반의 몸가짐을 익히고 밤낮으로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도연아, 이 서책을 정독하고 너의 생각을 말해보아라. 이에 아버지 만석의 총명함과 성실함에 김찬판은 감탄하며 하늘이 내게 다시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부인이었다. 남편이 머슴이었다는 충격도 잠시, 부인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준 이 남편을 택했다. 신분이 아닌 그의 마음을 사랑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서방님, 요즘 얼굴이 참으로 환하시니라. 부인이 곁에 있으니 내 마음도 이리 편안한 것을.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이 밝혀진 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고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물론 행랑채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도련님을 보거나 정분이와 마주칠 때면 만석의 마음 한편에 죄책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했다. 김찬판 댁에 퍼진 소문은 이내 온 고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수군거림은 오래가지 못했다. 새로운 도련님 만석의 인품과 능력이 소문을 잠재웠기 때문이다. 그는 흉년의 곡간을 열어 가난한 백성을 구했고 관아의 부당한 처사에는 논리정연하게 맞섰다. 과거 상단에서 익힌 수완으로 집안의 재산을 몇 곡절로 불렸다. 고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으나 이내 그의 지혜와 자비심에 감복하며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부인 또한 현명한 내조로 남편을 빛냈다. 두 사람의 조화로운 모습은 사람의 가치가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인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거가 되었다. 한편 안석의 몸에 갇힌 진짜 도련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미쳐버린 머슴이 된 그는 아무리 자신이 도련님이라 외쳐도 동정 어린 시선만 받을 뿐이었다. 거칠어진 손과 해진 무명옷, 그리고 가족들의 냉대는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밤마다 술에 취해 내 인생을 돌려달라 울부짖는 그에게 아버지는 차갑고 단호했다. 만석아, 내가 과거에 누구였든 이제 너는 만석이다. 지난날에 방탕했던 모습을 버리고 이 몸으로 성실히 살아가거라. 아버지, 저는 도연입니다. 내가 진정 내 아들이라면 이리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냉정한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다. 정분이의 마음 또한 갈래갈래 찢어졌다. 사랑했던 만석 오라버니는 이제 다른 여인의 지아비가 된 도련님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부인과 행복하게 지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아픈 마음을 사겼다. 동시에 행랑채의 만석 오라버니는 낯설기만 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자신이 알던 그 다정한 이가 아니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 도련님은 점차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는 더는 술을 찾지 않았고 대신 묵묵히 머슴들과 함께 논밭으로 나섰다. 어설픈 삽질에 손은 온통 물집 투성이었지만 그는 땀 흘려 일하는 고됨 속에서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흙먼지 묻은 손을 보며 비로소 노동의 가치와 제 삶의 한심함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얼굴에서 방탕함이 지워지고 성실함과 진지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정분이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녀가 무거운 짐을 나를 때면 그는 말없이 다가와 짐을 덜어주었다. 이리 다오. 이건 내가 들겠다.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한 도련님의 것이 아니었다. 정분이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어느 날 반나절 일로 지쳐있던 정분이에게 그가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 순간 정분이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아끼고 걱정하는 예전 만석 오라버니의 진심을 보았다. 이튿날 정분이는 일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만석 오라버니. 그녀의 부름에 도련님이 고개를 들었다. 오라버니는 여전히 우리 만석 오라버니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도련님은 그간의 서운함을 모두 녹여내듯 뜨거운 눈물을 글썽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김찬판댁 구석에서 소박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몇 해가 지났고 김찬판댁에는 깊고 평화로운 행복이 자리 잡았다. 사랑채의 도련님과 부인은 가문을 훌륭히 이끌었다. 만석의 지혜로 집안의 재산은 나날이 불어났고 그의 성실한 인품은 온 고을의 존경을 받았다. 행랑채에도 따스한 사랑이 연극했다. 만석이 된 도련님과 정분이는 비록 신분은 미천했으나 그들의 행복은 누구보다도 충만했다. 과거의 방탕한 도련님은 온데간데 없이 땀 흘려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성실한 일꾼이 되었다. 두 사람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서로를 보며 웃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박한 미래를 꿈꾸었다. 김찬판은 멀리서 이 두 쌍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한때 가문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풍파가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두 쌍의 행복한 연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가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비로소 확신했다. 두 사람의 몸이 바뀌었다는 기묘한 진실은 김찬판 댁의 가장 깊은 곳에 묻힌 비밀이 되었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